자, 시작해 봅시다. 요거 37번 나오죠, 둘 다. 그지? 자, 재활용 캠페인입니다. 요건 재활용 캠페인인데 플라스틱 산업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방법. 요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플라스틱 산업이 이제 정말 그 부흥을 일으켰죠. 그치? 부흥하면서 부흥을 겪었다가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두드러지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다? 소비자한테 돌렸다. 이렇게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문의 핵심은 뭐냐면 얘네가 플라스틱 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책임을 졌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틀린 거야. 책임을 무조건 소비자한테 돌린 겁니다. 됐죠? 왜냐면 그 환경보호 캠페인은 누가 있어? 환경보호 캠페인에 여는 거는 주체는 누가 있어? 기업이 했지만 이걸 실행하는 게 누구야? 소비자잖아. 그치?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한테 이 환경 문제를 떠넘긴 거랑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자, 요거 내용 딱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요거 제가 요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내용 이렇게 해주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제목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주제. 이렇게. 그리고 요거 수업 듣고 나서 요 위에 있는 요 서머리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읽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싹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 잘. 이렇게. 자,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플라스틱 산업 이면에 있는 거지. 다른 면이지. 우리가 보는 면 말고 다른 면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별표. 짧지만 숨겨진 역사와 어떻게 그 플라스틱 산업이 그것이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플라스틱 산업에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 갖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플라스틱 산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 뿌리내리게가 이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거 두 개 다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어떻게 이 플라스틱 산업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간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형광펜하고 별표 쳐놓은 거 요거 다 똑같이 별표랑 형광펜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전에는요. 플라스틱 이전이면 플라스틱이 없을 때죠. 없을 때는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플라스틱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더 적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가 무슨 뜻이야? 환경 친화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야. 됐죠? 왜냐면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했고요. 그치? 플라스틱이 없을 때는 환경 보호가 가능했고요. 환경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어. 근데 플라스틱 산업이 막 플라스틱을 쓰기 시작한 이후에는 문제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요거는 OX 퀴즈로는 스틱의 출현 이후로 환경 문제가 어떻게 됐어? 환경 문제 증가.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지속 가능하게 뭐라고? 환경 친화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요것도 써놔. 훼손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로 바꿔서 나올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학교 시험을 이 지문으로 낸다 그러면 저는요. 지속 가능하기를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를 다른 언어로 바꿀 겁니다. 저라면. 됐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더 적은 환경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 친화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However, 자, 역접의 연결사 나왔죠. 요거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발명,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의 빠른 채택, 이 채택이 뭐냐? 도입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의 빠른 채택 아니면 플라스틱으로의 빠른 그 변화. 우리가 맨날 도자기 그릇 쓰다가 플라스틱 그릇 쓰는 거. 그치? 이동, 수단의 변경. 요런 단어로 요 채택이란 단어가 변경돼서 나올 거야.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소비재로서의 폭발적 증가 이후에, 그러니까 소비재가 어쨌든 플라스틱이 소비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플라스틱이 널리 이용되었다. 다양하게 많이 이용되었다라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제 약간 우리가 비닐봉지 쓰듯이 소비재가 되었다. 됐죠? 그래서 폭발적 증가야. 왜냐면 너무 간편하거든, 플라스틱은. 가볍고, 열에도 견딜 수 있고.
그지?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도자기 그릇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굉장히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 증가,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폭발적으로 됐죠? 그 이후에 플라스틱은 도처에 있었다. 이 도처에 있었다가 무슨 뜻이니?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도처라는 거는 내 근처니까. 그지? 자, 이 성장하는 산업은 아메리칸 드림의 편리함과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게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나왔어? 어디에서 발명된 건 줄 알아? 서양입니다. 서양. 미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플라스틱의 사용이 널리 퍼진 건 미국이에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면 보통 이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면 그거야. 미국에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야.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 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를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면 우리는 옛날에는 그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까지도, 발명된 후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도자기를 썼습니다. 굉장히 그릇에 무거운 것들을 썼단 말이야. 그게 좋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미국에 가면, 서양에 가면 잘 살 수 있대. 근데 그런 서양에는 우리처럼 도자기 같이 무거운 그런 그릇들을 안 쓰고 플라스틱이라는 가벼운 그릇을 쓴대. 약간 이런 좋아 보이는 그런 아우라를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지. 되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성장하는 산업이 뭐예요? 플라스틱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플라스틱 산업은 여기서 이 성장하는 산업이라 그러면 이건 뭐야? 플라스틱 산업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편리함과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래서 플라스틱 하면 아메리카야. 미국이야, 미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변했다는 거지. 그래서 플라스틱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OX 퀴즈가 나오면. 됐죠? 아니면 일치 불일치가 나오면. 자, 이 꿈은요, 플라스틱 산업의 성공으로 인한 번영입니다. 여기서 이제 번영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 번영,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요 꿈 있죠. 근데 잘 번영하고 편리함, 요까지 써놓으세요. 이 플라스틱 산업 성공으로 인한, 아니면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성공, 편리함, 요 꿈은요, 대가와 함께 왔다. 대가가 왔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환경적 영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이 영향이 어떤 영향이었어? 나쁜 영향이었어. 나쁜 영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오늘날 환경운동에 초기 씨앗이 심어졌다. 이게 초기 씨앗이 심어졌다. 요 부분 있죠. 요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온 문장이야. 환경운동의 초기 씨앗이 뭐야? 기틀이 마련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환경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야.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however 또 나와요. 이거 역접의 연결사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옵니다. 오케이? 역접의 연결사 2개 나오면서 다시 내용이 또 반전이 돼. 어떤 내용이 되느냐? 환경운동이 만들어졌는데, 환경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환경을 보호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라스틱 산업은 이러한 우려에 빠르게 대응했고, 이 산업이 어쨌든 산업자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람들이 뭘 했어? 이 환경을 훼손하게 된 게 되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 굉장히 빠르게, 눈치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했어? 재활용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누가 먼저 시작했어? 회사들이 먼저 시작을 한 거야. 됐죠? 근데 그 캠페인 시작만 하면 뭐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기업만 하겠어? 안 되겠죠. 그들은 오염이 플라스틱으로 시장을 범람시키는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자, 오염 자체가 시장을 범람시키는 기업의 잘못. 그러니까 오염의 원인이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밀어붙였다. 그래서 그 캠페인은 소비자가 하게 된 거지. 오케이? 물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사람도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그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 그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소비자도 그렇게 캠페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쓸데없는 내용을 넣은 거야. 절대로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지문에서는 뭐예요? 뭐만 나왔어? 플라스틱 산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 캠페인에
그 캠페인을 하는 목적, 그러니까 요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요 캠페인의 목적이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그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킨 거야. 그게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됐죠? 오케이. 소비자도 의무가 있어서 해야 된다. 이것까지 가면은 뭐다? 너무 많이 간 거야.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알았죠?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의 함정이 그거야. 이 지문에는 소비자에게도 의무가 있다. 환경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거 매력적인 오답으로 낼 수 있거든. 근데 그거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범람 있죠. 시장을 범람시키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야? 시장을 범람시키는. 요것도 이제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야. 시장을 범람시킨다. 시장을 뒤덮는다. 요것도 약간 추상적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범람시키는 기업의 잘못. 환경오염의 원인은 대부분 기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이게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경오염의 원인은 대부분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캠페인을 통해 밀어붙였다. 강제시킨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플라스틱을 써갖고 이렇게 환경이 오염됐나 봐.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지. 됐죠? 요거는 인위적으로 잘못을 소비자에게 돌린 겁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right. 요거는 조금 제가 딱 보니까 37번 같은 경우는 오답 고르기 딱 좋아. 이건 오답 고르기 딱 좋은 문제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꼭 해주세요. 됐나요? 네,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이렇게 요것만 마무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요거는